자, 오늘 수업 진행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단원 제1단원 실수와 그 계산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단원을 끝내고요. 두 번째 대단원인 다항시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공부합니다. 그 첫 번째 그 대단원 중에서 중단원의 하나인 다항시의 곱셈에서 다항시의 곱셈을 배우고요. 그걸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항시의 곱셈과 나눗셈 이런 내용을 개념을 하나 정리해 놨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2학년에 지수법칙도 배웠었고 뭐 또 다항시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은 개수는 개수끼리, 자,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여 계산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예를 들어서 3a 곱하기 2b다. 라고 했을 때, 이 a의 개수가 3이고 b의 개수가 2니까 3, 2, 6, ab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풀 수 있고, 두 번째는 같은 문자끼리의 곱셈은 지수법칙을 위해서 간단히 한다. 그래서 같은 문자의 곱은 또 우리가 거듭적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3x 곱하기 4x다 라고 했을 때는 자 x의 개수 마이너스 3과 x의 개수 4를 곱해 주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문자 x를 곱해 주면 x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앞단원의 무리수들의 사칙 계산에서 눈을 얘기했던 건데 이 나눗셈은 항상 곱셈으로 바꾸어서 역수를 나누어주는 수를 역수로 고쳐서 푼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곱셈을 고쳐서 같은 문자끼리의 곱셈은 지수법칙을 간단히 나타내고 또 개수는 개수끼리 또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서 간단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21a제곱 나누기 뭐 3a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21a제곱을 자, 나눗셈 기호는 곱셈 기호로 바꿔주고, 그 다음 나누는 수 3a를 역수를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7a라는 값을 얻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잠깐 복습하고요.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면은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앞전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다뤘던 문제인데,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괄호를 풀어서 동료한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역시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동료한 계산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 자, 예를 여기 선생님이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문제를 다뤄보면서 갑시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a 더하기 b라는 다항식과 2a-3b라는 다항식을 더하세요. 이런 문제죠. 이것도 가로를 풀면 a 플러스 b 플러스 2a-3b가 되고요. 자, 동료항끼리 묶으니까 a와 2a가 동료항이니까 3a가 될 것이고 b와 마이너스 3b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b가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2x 플러스 y라는 다항식과 4x 마이너스 3y를 다항식을 빼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빼는 가로 앞에 음수가 있으면 빼는 부호를 바꿔서 가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1학년 때.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여기는 4y가 되겠죠.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전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전개라는 것은 펼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1학년 때 그 입체도형을 그 펼친 그림을 전개도라고 했죠. 같은 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항식과 다항식 곱셈에서도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분배 법칙을. 그래서 여기도 각 항에다가 이렇게 곱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x 곱하기 2x는 2x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면은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를 보면은 이렇게 곱해주고 역시 이렇게 곱해주죠. 그럼 이것도 6a 제곱 마이너스 2, 5, 10 ab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다뤘던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또는 정계 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복습을 해봤고 개념 복습을 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3학년 과정에 나와 있는 다항식 곱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9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공부해 봅시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은 다항식의 곱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자, 먼저 생각열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생각열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열기 문제를 보니까 동물농장을 만드는 거네요. 일단은 가로의 길이가 Am, 세로의 길이가 Cm인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풀밭이 있네요. 풀밭이 있는데 이 농장의 크기를 좀 확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Bm만큼 또 세로의 길이는 Dm만큼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확장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동물농장의 넓이는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자, 활동 1과 활동 2가 있습니다. 자, 활동 1, 2를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활동 1 보겠습니다. 동물농장의 가로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동물농장의 가로의 길이는 A미터였는데 B미터만큼 늘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하, A 더하기 B 미터만큼 되겠다. 이게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세로의 길이. 자, 세로의 길이는 역시 C미터에서 D미터만큼 늘렸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두 번째 활동 2를 보니까 활동 2는 동물농장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이용해 동물농장의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죠. 역시 넓이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쓰면 되겠죠. A 플러스 B에다가 C 플러스 D를 곱해준다.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열기 문제를 다뤄봤는데 그럼 이 생각열기를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그 위에 나와 있는 처음에 주어진 동물농장의 가로의 길이가 이제 확장되는 걸 보면은 A미터, B미터가 이렇게 A미터에서 B미터만큼 늘렸고요. 또 C미터였는데 D미터만큼 늘렸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동물농장의 넓이는 P잖아, P. 그럼 가로는 얼마만큼이냐? 이게 R만큼 넓이가 커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 이만큼 늘린 또 여기만큼 늘려졌겠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동물농장의 넓이는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S의 넓이가 동물농장의 넓이가 되겠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동물농장의 넓이 처음에 아까 주어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미터가 될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됐어요? C 플러스 D 미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한번 써보면은 자, 결국은 동물농장 넓이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동물농장 넓이는 자, A 더하기 B 가로의 길이에다가 세로의 길이 C 플러스 D를 구한 것 같은데 얘는 이 직사각형이 4조각으로 나는데 이 넓이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S와 같다라는 거죠. 그럼 P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P의 넓이는 그렇죠. AC 제곱미터가 되겠죠. R의 넓이는 뭐가 돼요? BC 제곱미터가 될 것이고 Q의 넓이는 AD 제곱미터가 될 것이고 S의 넓이는 BD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넓이는 요
이 넓이는 어떻게 돼요? 요 AC 더하기 AD 더하기 그 다음에 BC 더하기 BD라고 쓸 수 있겠죠. 다시 쓰면은 P의 넓이는 AC요. 그 다음에 Q의 넓이는 AD요. R의 넓이는 BC요. S의 넓이는 BD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하면은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분배법칙을 곱해준다고 생각해요. A 곱하기 C 하면은 AC가 나옵니다. 두 번째, A 곱하기 D를 또 곱해주니까 AD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와 C를 곱해주니까 BC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B와 D를 곱해주니까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A 더하기 B 곱하기 C 플러스 D를 곱해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곱해준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다르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A 플러스 B에다가 C 플러스 D를 이렇게 곱해주는 건데요. 자, 요걸 우리가 하나의 요 C 플러스 D 보입니까 이거? C 플러스 D 얘를 갖다가 문자 M이라고 생각합시다. M 라지 M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M 이퀄 C 플러스 D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자를 다른 문자로 하는 것을 갖다가 자, 녹화 중인데 지금 종소리가 울리네요. 자, C 플러스 D를 M이라고 놓는다. 이걸 치환이라고도 말합니다. 치환. 이 치라는 건 갑치자고 환은 바꾸다. 바꿀 환자예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플러스 B에다가 C 플러스, 그러니까 C 플러스 D를 다시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은 A 플러스 B에다가 C 플러스 D니까 이거 M이라는 문자로 이렇게 대신 쓴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얘는 다시 이걸 풀어주면은 결국은 이걸 풀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같은 다항식과 이 단항식의 곱과 같잖아요. 그래서 다시 풀면은 이렇게 곱하면 MA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두 번째를 곱해주면은 MB라고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C 플러스 D를 우리가 M이라는 값으로 두었기 때문에 얘를 원래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M 대신에 다시 뭘 집어넣어요? C 플러스 D를 집어넣는 거죠. C 플러스 D를 집어넣고 A. 그 다음에 여기다 C 플러스 D를 집어넣고 B.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지금 요 M 대신에 대입한 거예요. M 대신. 그러면 다시 이걸 다시 이제 결국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 보내니까 다시 쓰면 AC 이거 곱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AD. 자, 두 번째 여기 이렇게 곱해주면 BC. 그 다음 플러스 BD라고 넣을 수 있겠죠. 결국은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값하고 이게 나와 있는 값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이 바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요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그림. 자, 그림 보이죠? 지금 요 그림에서 처음에 주어진 것은 직사각형이 가로가 A, 세로가 C인데 가로로 B만큼, 세로 D만큼 늘렸더니만 직사각형에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지금 각 항에다가 이렇게 다항식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곱해주고 또 곱해주고 이렇게 풀어내는데 요 1번 풀어놓은 게 바로 첫 번째 요 사각형의 넓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풀어준 게 여기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노란색 사각형 넓이.
마지막 네 번째 곱해주는 이것은 4번과 같다라고, 파란색 4번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 곱셈은 이와 같이 정리하면은 A 곱하기 C, A 곱하기 B, B 곱하기 C, B 곱하기 D로 풀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또 넘어가서 자, 활동을 선생님이 예를 하나 여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 똑같은 건데요.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5C인 이와 같은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로 2B만큼 늘려가고요. 세로로 3D만큼 늘려갔어요. 자, 그렇다면은 똑같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A 플러스 2B에다가 5C 플러스 3B를 곱해주라.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자, 각 항에다 이렇게 처음에 한번 곱해줄게요. 그러면 5AC가 되죠. 요게 5AC가 이거 같은 거죠.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이렇게 곱해주면은 3AD가 되죠. 플러스 3AD. 3AD는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요거 1번. 그러니까 요거 1번이고, 요게 2번이라면 요거 2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곱해주면은 요 10BC가 되겠죠. 이 10BC는 3번이면 이 3번 넓이가 될 것이고 마지막 이렇게 곱해주면은 2, 3은 6BD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마지막 이제 4번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알고 이제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이제 50쪽에 문제 1번이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을 시간을 줄 테니까 책에다가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자, 다 풀었나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1번. 자, 답만 뭐, 천천히 풀보죠. 1번. 자, 어떻게 됐어요? AB 마이너스 5A 플러스 3B 마이너스 15. 그죠? 자, 두 번째. 자, 3AB 플러스 1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 3번 3AC 그죠? 3AC 플러스 4AD인가요? 4AD 플러스 6BC 플러스 8BD. 자, 마지막 4번. 자, 6AC 마이너스 2는 4AD 마이너스 3BC 플러스 2BD가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뭐 쉽게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을 전개할 때는 전개식에 동류항이 있으면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해서 나타내는 것을 또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예제 1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A 플러스 B라는 방식과 A 마이너스 2B라는 방식 전개라고 했었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제곱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ab 플러스 ab 마이너스 2b 제곱이 되죠. 자, 이렇게 각 항에다 이렇게 곱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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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줬어요. 이렇게 곱해줬을 때 이런 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스톱을 하는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동류항을 찾는 거예요. 동류항을 찾아보니까 어떤 게 동류항이냐면 이 부분이 동류항이잖아요. 이 동류항 계산을 해준 거예요. 최종 답은 a제곱. 그래서 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b가 되죠. 마이너스 2b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가겠습니다. 자, 역시 각 항에다 곱해주고 곱해주고 이런 한 거죠. 곱해주고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동류항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최종 답은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51쪽에 나와 있는 문제 2번을 역시 풀도록 합니다. 문제 2번 시작. 자, 자, 문제 2번은 선생님이 여기다 답만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자기 색연필이나 빨간 펜 꺼내서 채점하도록 합니다. 1번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가 답이 되고요. 자,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자, 3번 답. 자,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2b 제곱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답 하겠습니다. 4번은 2x제곱 마이너스 7xy 플러스 3y제곱. 자, 이렇게 식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 항에 곱해 주어서 나온 걸 전개식이라고 해요. 전개하라 했을 때는 그와 같이 다항식 비리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 항을 곱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마지막 거기 이제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 있죠. 그거 한번 문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민재라는 친구가 x 플러스 3y, 2x 마이너스 5y를 전개한 것이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고, 왜 그렇게 고쳤는지 친구와 얘기해보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봅시다. 자, 먼저 각 항을 각각 이렇게 곱해서 자,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x 곱하기 3, 자, 2x제곱 마이너스 5xy 그 다음에 플러스 6xy 마이너스 15y 제곱이 되죠. 자, 그렇다면 얘를 이게 이제 동류항이잖아요. 동류항. 그러니까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10y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재가 한 방법은 6xy는 나뉘기 요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민재가 요 마이너스 5xy 즉 여기 두 번째 이렇게 만약에 두 번째 곱해주고 요 부분을 빠뜨린 거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할 때는 빠진 항이 없이 모두 전개를 해야 합니다. 자, 알겠죠?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항식의 곱셈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52쪽에 나와 있는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를 역시 풀어서 풀고 여러분들 채점을 한 다음에 오늘 배운 개념 정리를 포스트잇에 붙여서 책에 붙여놓고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는 과제방에 올리도록 합니다. 알겠죠?